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양쪽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네네. 어제 소풍 잘 다녀오셨어요? 예, 어제 소풍 잘 다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서울로 7017이라고 그 고가 서울로? 7017. 오. 예, 거기에 하고 명동하고 좀 네. 식구들하고 다녔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고 이렇게 좀 심심하실 때 한 번씩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쉬었습니다. 아 쉬셨어요? 예. 편하게. 일하면서. 일개미처럼 일만 하시는. 일할 때가 제일 마음 편해요. 일개미처럼 일만 하시는 손 변호사님과 잘 놀고 오신 노 변호사님. 오늘은요. 그 청취자 질문으로 하나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이러셨습니다. 1339님.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턱을 괴고 그림을 그리다가 웃다가 졸다가 희한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의 생중계를 보고 싶다라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노 변호사님. 네네. 진짜로 좀 보도가 맞아요? 한 박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서 한 20여 분간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뭐 지우개 가루가 나중에 쌓이니까 이걸 물티슈로 닦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좀 이제 지루해요, 사실은 재판이. 그게 이제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에게 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에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노승일 씨 뭐 질문 던지고 이럴 때 그랬어요. 네, 그건 이제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 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어허. 좀 너무 지리하게 공방이 계속 되니까 좀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상상은 해보는데요. 어쨌든 한 막 열 몇 시간씩 재판받고 그러면 사실 힘들고 네. 그 열 몇 시간씩을 계속해서 신경 집중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인 피고인 입장에서라면은 좀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있어요. 손 예. 변호사님. 네. 진짜 재판정에서 뭐 이렇게 좀 그림 그려 딴짓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간혹 있는데 사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둘 중에 하나죠. 자포자기했거나 재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뭐 근거 없이 낙관을 하거나 어허. 네, 이런 경우 내가 다 이겼어 이러거나.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쉽게 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 그린 이 사건이 지금 이 재판을 중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에 더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지금은 공개 재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계하거나 뭐 기자가 촬영하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갑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2심도 중계해야 된다. 아니다. 중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좀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네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중계해야 된다. 손 변호사님 중계의 부작용이 크다. 중계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중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께 의견을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계가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증인, 참고인 다 나오는 거 맞죠? 변호사 얼굴까지 그렇습니다. 다 나오는 이런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자,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중계 찬성 반대 이렇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두 변호사의 의견이 항상 이렇게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을 위해서 한 분이 자신의 소신을 접고 다른 쪽 의견으로 빙의를 해서 해주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손 변호사님 오늘은 국민 감정상 한쪽으로 확 쏠릴 주제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느낌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 주셨어요. 이미 지금 들어오는 문자가 그렇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래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출연료 할증제를 좀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탄핵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아유, 그렇게 상기시키지 마세요. 으로 빙의해서 네. 한번 해주셨었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얄밉다 이런 평을 받으셨는데 자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듣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판사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들어보죠.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재판 중계에 관한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헌법부터 시작합니다. 예.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즉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한다. 지금도 네. 공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바로 법원 조직법인데요. 예. 59조에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못한다. 즉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허가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상? 이게 허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 재판장이 무조건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최순실 씨, 그리고 또 기타 같이 재판을 받는 신동빈 회장 등등의 다른 피고인들이 동의를 해야만 다 동의를 해야만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아.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이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중계 방송 가능은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그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판이나 변론의 개시 전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구속 피고인을 촬영할 때는 수갑을 푼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노 변호사님 1, 2심에서는 중계를 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면서요. 딱 한 번. 그게 언제예요? 그래서 세월호 재판했을 세월호 때였죠. 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 했었느냐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때 예. 이게 광주지법에서 그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가족들은 대부분 안산에 안산지원에서 사시니까.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희생자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 얘기한 예. 것이니까 공개해 주신 그것도 것이고. 이제 국민한테 중계한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유가족들 봐라 이런 중계. 또 규칙 6조에 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한 거죠. 그렇죠. 딱 한 번 여러분 있고 1, 2심은 중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녹화 중계라도 되기는 돼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중요한 재판인 경우에는 예. 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 2심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 뭐 무죄 추정의 무죄 추정 원칙이- 원칙도 있고 또 이제 사생활 침해, 예, 논란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손 변호사님. 네. 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죠. 중계 안 된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죠. 규정상 조금 전에 네. 소개해 주신 규정상. 재판 전에 시작하기 전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재판 내용 자체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규칙이 없다,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논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 규정을 바꾸더라도 바꿔보자. 예. 뭐 중계 방송하는 게 맞냐 틀리냐에 그렇죠. 대해서 의견을 이제 나눠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중계 방송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이게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판을 중계 방송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번 한 번이 선례가 돼서 이제 이것도 하자, 네. 저것도 하자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으실 예. 건데요. 이 재판의 중계 방송이 오히려 유죄 판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왜요? 네. 단순히 이제 궁금증을 푸는 목적으로 중계 방송을 허용하더라도 예. 오히려 유죄 판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 증인이나 검사나 판사의 행동이 법정 내의 행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축된다. 왜? 그렇습니다. 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에도 찬성하고 예.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렇죠. 뭐 태극기 들고 집회했던 분들 분명 계시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그런 그 법정 외에서의 행동에 나선다면 소송 관계된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막 시위하고 이랬듯이 네, 그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들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이 채택되어 있고 예. 지금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많은 수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다 중계방송이 된다고 한다면 증인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설령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적해버리면은 또는 압박을 받아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반대에 또는 다른 내용에 잘 모릅니다. 기억 안 나네요. 예. 라는 증언을 한다면 이게 실체 진실 발견 그리고 유죄 판결에 오히려 걸림돌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노 변호사님의 반론 들어보죠. 중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뭐 위축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많이 얘기됐던 막말 판사 논란이라던가 예.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재판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또 증인들이 위증하는 문제들도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특히 중요한 재판에서 예. 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그 법정 질서나 이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죠. 노력하지 예, 않겠느냐. 그리고 증인들이 위증하는 문제 등도 사실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서는 재판과 심리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규칙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예.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 규칙이 두고 있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약간 위헌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예. 주에서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허용을 예, 하급심에서. 하고 있다. 1심, 2심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도 역시 하급심에서 그 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예. 국제형사재판소나 유급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백수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제3자의 인권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 지난 재판에서 사생활 얘기가 막 거론이 됐다 그래요. 그 이제 그 변호사 맞습니다. 측에서 당신 사생활이 이러한데 당신 말 믿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계됐다면 다 세상에 노출이 되는 건데 괜찮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변호인이 한 이유는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당신의 증언은 뭐 믿을 수 없다, 탄핵되어야 된다, 이제 이걸 노리고 사실 한 건데요. 그랬겠죠. 그러한 식으로 아무리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증인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그 증인을 망신주기식으로 변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계가 됐다고 한다면 예. 노승일 부장에게 대해서 과연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까지 그 사생활과 관련된 뭐 변호 예. 전략을 쓸 수 있었을까? 오히려 노승일 부장을 보호하는 용으로 오히려 이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역풍이 불기 그렇죠.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그런 질문 함부로 못 말할 했을 수가 거다. 없겠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사생활 침해 그렇습니다. 못할 거다. 예, 손 예. 변호사님.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네,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고요. 증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전과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증인들이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보고 들은 게 뭐냐 예. 그 내용을 묻고 증언하게 만드는 게 증인 신문인데 그렇죠. 자칫하면 증언을 하러 나온 그 증인을 망신 주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 증인 신문 자체가 이럴 경우에 만약에 지금 뭐 변호인이 증인 신문하는 변호인이 뭐 선에서 예. 중계 방송되니까 증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재판을 설령 질지 몰라도 나는 착하게 할 것이야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의혹을 말해버리면 예. 위축을 시키려고 네. 그다음 재판 위해서 해버리면 그 증인의 어떤 그 침해된 권리를 누가 구제해 주겠습니까? 너무 노 변호사님이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있는 재판을 다 중계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중요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얘기고요. 얘기를 좀 줄여보죠.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조금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알 권리를 위해서 중계하는 게 우선이냐. 네, 그리고 잠깐만요. 예. 제가 말을 하다가 끊겼는데 예. 또 하나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련 내용들은 헌법재판소의 그 중계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 알려진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서 예.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와 같은 약간의 사적인 그런 뭐 권리 침해 이것에 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좀 더 우선되어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거하면 예. 이게 형평성의 원칙, 뭐 비례 원칙이라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을 중개하는 게 맞지 않나 국민의 생각합니다. 알 권리 차원이 우선이다. 손 변호사님. 네. 근데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거는 뭐 안 걸려요? 피해 사실 공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1심과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더듬더듬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예, 예. 사실관계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게 양쪽의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 판사가 누구 말이 맞다,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엇이구나부터 확정한 다음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누가 승소인지 패소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게 재판 1심과 2심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양측의 주장이 확정되지 않고 양측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방송을 해버린다면 예. 이게 마치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다, 사실이다, 타당하다, 옳다라고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가 막 돼버린다. 재판이 뒤틀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사건 자체는 공공성이 있고 공공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고 알 권리의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 그 재판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에게는 사생활이거든요. 예,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근데 않는 아까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그것을 넘어선다. 중대한 사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나는 내 재판 공개하기 싫은데 예.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방송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피고인의 그런 주장과 달리 참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증인들 굉장히 증인 많잖아요. 참고인이 왜 거기서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증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증인 특히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증인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거는 막 썩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에서 5월 23일부터 형사 재판을 맡는 전국의 1심과 2심 형사 재판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랬더니 대부분의 전체 판사들, 그러니까 그 결과 공개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고요. 그래서 6일 날 2,900명에게 전국 판사, 2,900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 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예.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계 찬성 여부에 대해서 답이 조금 긍정적으로 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의 결과는 진짜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두 분이 워낙 치열해서 소개를 못 드렸어요. 일단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오, 생각보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2심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단은 79대 21, 79%대 21%로 중계해달라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변님. 네. 선전하셨어요, 이 정도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심정이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윤미님, 한파에 촛불 시위하면서 탄핵시켰는데 이거 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과정, 그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된지를 눈으로 좀 보고 싶어서 중계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고요. 반면에 김종등님은 보고 싶지 않아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5819님은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걸로만 생각하지 말자. 한번 원칙이 깨지면 다른 재판도 줄줄이 이럴 텐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분은 반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변호사들이 이 라디오 재판장에서 하는 의견은 예. 그냥 일종의 양쪽의 의견을 각각 대변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예.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좀 판단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화두 잘 던져주신 거예요. 오늘 요런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김현정 앵커가 예. 이 재판의 피고인이다라고 예. 가정한다면 어허. 그래도 같은 의견일지 의견이 달라지지 않을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재판을 한번 해볼 걸 그랬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1339님,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턱을 괴고 그림을 그리다가 웃다가 졸다가 희한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의 생중계를 보고 싶다라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노 변호사님, 네네. 진짜로 좀 보도가 맞아요? 한 박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서 한 20여 분간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뭐 지우개 가루가 나중에 쌓이니까 이걸 물티슈로 닦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좀 이제 지루해요, 사실은 재판이. 그게 이제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에게 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에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노승일 씨 뭐 질문 던지고 이럴 때 그래. 네, 그건 이제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 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너무 지리하게 공방이 계속되니까 좀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상상은 해보는데요. 어쨌든 한 막 열 몇 시간씩 재판받고 그러면 사실 힘들고 네. 그 열 몇 시간씩을 계속해서 신경 집중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인 피고인 입장에서라면은 좀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있어요. 손 변호사님. 네. 진짜 재판정에서 뭐 이렇게 좀 그림 그려 딴짓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간혹 있는데 사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둘 중에 하나죠. 자포자기했거나 재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근거 없이 낙관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 내가 다 이겼어 이러거나.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쉽게 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 그린 이 사건이 지금 이 재판을 중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에 더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지금은 공개 재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계하거나 뭐 기자가 촬영하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갑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1심, 2심도 중계해야 된다. 아니다. 중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좀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네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중계해야 된다. 손 변호사님 중계의 부작용이 크다. 중계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중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께 의견을 주십시오.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계가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증인, 참고인 다 나오는 거 맞죠? 변호사 얼굴까지 그렇습니다. 다 나오는 이런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자,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중계 찬성 반대 이렇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두 변호사의 의견이 항상 이렇게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을 위해서 한 분이 자신의 소신을 접고 다른 쪽 의견으로 빙의를 해서 해주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손 변호사님 네. 오늘은 국민 감정상 한쪽으로 확 쏠릴 주제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느낌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 주셨어요. 이미 지금 들어오는 문자가 그렇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래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출연료 할증제를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양쪽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네네. 어제 소풍 잘 다녀오셨어요? 예, 어제 수풍 잘 다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서울로 7017이라고 그 고가 서울로? 7017. 오. 예, 거기에 하고 명동하고 좀 네. 식구들하고 다녔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고 이렇게 좀 심심하실 때 한 번씩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쉬었습니다. 아 쉬셨어요 예. 편하게. 일하면서.
일개미처럼 일만 하시는. 일할 때가 제일 마음 편해요. 일개미처럼 일만 하신 손 변호사님과 잘 놀고 오신 노 변호사님. 오늘은요, 그 청취자 질문으로 하나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이러셨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탄핵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아유, 그렇게 상기시키지 마세요. 로 빙의해서 네. 한번 해주셨었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얄밉다 이런 평을 받으셨는데, 자,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듣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판사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들어보죠.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재판 중개에 관한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헌법부터 시작합니다. 예.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즉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한다. 지금도 네. 공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바로 법원 조직법인데요. 예. 59조에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못한다. 즉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상? 이게 허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